리더들은 좀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에 대한 개념의 확신, 업무를 끌고 가는 능력, 격려하고 자극하는 능력, 각자가 한 일들을 엮어서 만들어내는 능력, 언택트 시대에 일하는 방식에서는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늘 친근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입니다. 기업 강의에서는 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시죠. 숭실대학교 이상호 교수님을 오랜만에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모두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불안한 상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힘들었다면 힘들고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과연 그게 힘들었던 건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일상이 됐는데요. 매일 온라인 강의 준비하고 가끔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거의 그런 일상이 대부분이었고요. 또는 사무실에 거의 혼자 있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사실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가 우리 기업 문화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코로나고 이게 포스트 코로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때 직장에 일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유연근무제도이겠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로 바뀔 건데 그러면 협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컨택을 하면서 일을 할 때는 협업이 잘 됐을까? 그것도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협업의 문제는 단순히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냐의 문제는 아니고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9 to 6 일을 하는데 그 8시간 근무라는 것이 내가 사무실에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유연근무를 하고 하는 것은 9 to 6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서 그럼 성과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일하는 시간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 비대면이 되면 결국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결과 중심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8시간 어치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을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8시간 어치의 결과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게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8시간 일을 한 게 되잖아요. 네. 기존의 방식하고 연결을 하면.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 8시간 어치의 업무가 얼만큼이냐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언택트 시대에 개인의 능력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8시간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좀 루즈하게 어떤 사람은 타이트하게 하면서 주어진 일을 상사와 그때그때 얘기해서 그 정도면 됐지라고 일을 하는 방식인데 네. 이거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결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역량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잠깐 얘기한 대로 상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본인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네. 상사가 대충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 갖고는 네.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다들 고민이신 게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조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사실 언택트 시대에 동기부여를 시키고 리더십을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이냐 이렇게 보면 아마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네. 다만 방식의 차이인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하고 일하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방법은 분명하게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에 대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명확하게 주고 일을 배분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켜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상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일을 명확하게 꿰차고 이해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해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미션을 다하는 것은 개별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방향이 어디로 간다 하는 커다란 그림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서 뭔가 좀 불쌍해도 보이고 뭐 이러면서 하는 리더십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훨씬 리더들은 좀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개념의 확신,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업무를 끌고 가는 능력,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개별적으로 일할 때 그것을 격려하고 좀 자극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각자가 한 일들을 엮어서 만들어내는 능력,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언택트 시대에 일하는 방식에서는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의 퀄리티와 양이 결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아니라 그러면 평가의 기준들은 명확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시대의 리더가 구성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요인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은 어쨌든 성과 평가와 관련된 공정성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는 언택트 시대나 기존 시대나 다 똑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에서 오는 세대 갈등이 대면 사회보다 더 갈등이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갈등을 최소화하기 이전에 어디서 갈등이 발생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대를 딱 나눠보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들이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나타나는 갈등은 아주 기본적으로 본인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부터 오겠죠. 기성세대는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거고요. 신세대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훨씬 편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부터 차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성세대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이 시간 중심으로 일을 해요. 9 to 6 일을 해야 되고요. 내 부하 직원이 또 내 동료가 옆에 있어야 돼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부하 직원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에 일하는 방식에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일의 내용이나 목표나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그 상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성원의 입장에서 가장 요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사가 이 과업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 정말 써놔야 쓸데없고 가치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돼 왔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기 힘들 거고요.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의 관리자들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변화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를 이해하는 거죠.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멘토링. 즉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뭔가 경험을 알려주는 방식. 그 다음에 역 멘토링.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의 기대를 윗사람에게 알려주는 방식.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언택트 시대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조직에서 협업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아마도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거예요. 이게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함께 하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협력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데 따로 일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랜선이잖아요. 온라인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하듯이.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온라인 회의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소통이 없이 되지 않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는 효율적인 이러한 온라인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소통들이 좀 서로 겹치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ABC라는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각자 능력이 있어서 맡은 일을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ABC라는 사람이 그렇게 처음 모여서 일을 할 때 먼저 오프라인으로 팀 빌딩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오프라인에 컨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세 명이 친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퀄리티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이해도와 공감대, 그 다음에 친밀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과 그게 없이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간에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가 그러한 소통의 코오디네이션 또는 퍼실리테이션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오랜만에 이상호 교수님 모시고 이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역량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